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아니 원장님, 저 뭐 한 달 만에 뵙긴 하는 건데, 예. 약간 좀 얼굴이 좀 태닝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아닌가요? 이 겨울에? 제가 그 연말연시 그 시즌에 네, 그 보험회사가 잠정적으로 좀 일을 마치고 또 다시 네, 시작하고 요런 기간, 그 휴지기가 있어서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해서 해외에 좀 나가서요. 시장 조사도 네. 할 겸 조금 어, 휴식도 하고 네. 또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네. 저희가 물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최대한 네. 하긴 했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서 네네. 예, 그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예. 네. 네. 어떤 부분을 좀 오해를 하실 아니 수 뭐 있을까요? 어떤 분은 제가 전화 드려서 다시 왔는데 네. 문 닫았는 줄 알았다는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네. 그, 그 오피스가 전체가 문을 닫고 네. 한 2, 3주간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예. 네. 오, 아예 그러면 직원분들도 다 휴가셨군요. 예, 다 휴가 와, 주었습니다. 네, 예. 너무 좋네요. 이래도 되는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확실히 쉬시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 예. 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좀 사업차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어디를 아, 다녀오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것이 뭐냐면 그 보청기에 관한 그 무역 네. 국제 무역 파트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하시던 것도 국제 무역 파트였거든요. 네.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 베트남이거든요. 네. 베트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창 지금 새로 떠오르는 부상하는 어떤 신흥시장 같이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모르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또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분은 잘 아시지만 잘 모르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요즘 한국 본토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그 베트남하고 교역이 있는 차에 음.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말 어렵게 네. 한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네. 느낀 점도 있고 네. 네. 또 새롭게 발견한 점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 지난 연말 저희 원장님이 미국을 이제 떠나서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방문을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방문했던 곳은 베트남이고요. 네, 베트남 하면 참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전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으십니까? 그 베트남 하면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느낌에 예, 약간 우리나라 예전 좀 7, 80년대 그런 예. 느낌이지 않을까. 네. 좀 예, 아직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예.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걸 보고 왔고, 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된다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2023년도 존재하는구나 이 나라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분도 있고 1970년대 80년대를 살고 있는 분도 있죠.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도로에 네. 질비한 모터사이클 그 아, 오토바이 그렇죠. 행렬인데요.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물고기 떼가 어. 움직이는 그런 광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막 무수히 많은 오토바이 그 모터사이클이 밀려오는 거죠. 네. 택시를 향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가고 어. 또 저쪽 반대쪽에서 또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러는데 한 가지 발견한 건 저는 될 수 있으면 오픈 마인드로 보려고 이제 네. 여기 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보려고 관찰을 좀 했더니 네. 그 안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아, 나름대로. 네. 그래서 그런지 교통 경찰이 많지 않아요 도로에. 그 그런데도 사고가 없어요. 사고가 그런 무질서 속에서도 사고가 많지 않아요. 네, 네. 참 신기한 일이고 그 안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베트남 현지 분들이 거기에 질서는 일단 마음 먹으면 끝까지 행하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허. 어떤 길에 진입하려고 했으면 네. 중간에 멈추면 사고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그 말도 맞네요, 예, 진짜. 중간에 멈추지 말고 진입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가라. 그러면 알아서 피할 건 피해주고 네, 네. 또 뭐 기다릴 분은 또 기다려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약속이 돼 있는. 그들의 이제 질서가 생긴 거네요. 예,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어서 네. 멀리서 이렇게 길을 보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의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겹치기도 했다가 분리되기도 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뭐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베트남의 이제 보청기 업계는 지금 어떤가? 지금 진출해 계신 분들이 뭐 계시긴 한가요? 보청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청기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찾아보러 간 거거든요. 네. 1970년대 80년대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그 당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청기라는 아이템이 처음 도입돼서 소개된 그런 시기라고 해요. 아, 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분들도 보청기가 뭔지 모르고 인식 네. 자체가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네. 그래서 뭐 난청이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숙명으로 알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네. 보청기라는 걸 처음 도입하신 분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지방에서 소 팔고 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돈을 가지고 네. 와서 서울에서 보청기를 하던 시절인데요. 네, 네. 심지어는 얼마나 그 호응이 좋았냐 하면 그 번호표를 나눠줘서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줄 정도로 네. 그렇게 줄이 아주 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베트남도 그럴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겠네요. 네, 네. 얘기해서 몇몇 그 현지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해서 접촉을 해서 갔거든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환자도 많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인구는 많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베트남. 꽤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환자가 물론 많겠지만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편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이제 이 가격 경쟁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네. 걸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냥 돌아오긴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 경쟁은 물론 그 정규적인 제품, 보청기라고 이르는 제품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중국에서 이렇게 보청기 흉내낸 그런 걸 소리만 많이 좀 증폭시켜주는 네. 네. 그런 거하고 이중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녀오시고 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하시면서 그 보청기 사업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 가실 계획이신데 여기 미국에서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제 중국 커뮤니티도 이제 확장을 좀 하실 계획이라서 중국인 이제 직원도 뽑으셨다고 하셨고 예. 또 우리 또 한인분들도 이 피콜로 보청기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보청기에 대한 오해를 많이 푸셨지만 그래도 아직 네. 많이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죠. 예, 아직 뭐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네. 아직 한국 분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네, 네. 예, 메디케어 가지고 있고 혜택이 있는 걸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네. 뭐 아직 홍보를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중국 소사이어티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케팅을 참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잘한다기보다. 네. 그래서 중국 분이고 중국 분이니까 중국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광고 제작은 많이 해서 이미 광고는 시작하고 있고요. 네. TV 중국 TV 하고 중국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중국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의 그런 그 SNS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예, 거기에도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고 신문 광고가 한 4군데 정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화는 꾸준히 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네. 제가 2주, 3주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분들 아직 만나뵐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네. 이번 달 15일 이후부터는 올해 신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보험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또 약간씩 또 좀 더 좀 보완이 돼서 예. 보험 커버리지 되는 곳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올해 작년까지 저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휴메나, 웰케어, 에트나 네. 이렇게 4군데의 보험회사하고만 이제 계약이 된 상태라서 하고 네.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AARP까지 커버해 준다고 해요. AARP를 가지고 계신 분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시그나, 네. 그다음에 BCBS, 네. 엔템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9400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23년 새해부터 이제 보험 커버리지 되는 곳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계속 좀 이어가 보죠, 원장님. 지난해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웰케어, 휴메나, 에트나 네. 요 4대 보험이 보청기 커버리지 계약을 맺게 돼서 네, 저희가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전부였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그거 외에 BCBS, 시그나, AARP, 엔템 여기 네. 4개 보험사가 추가됐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께 특히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보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네. 분들이 혜택을 좀 더 보실 수 있겠다 네, 싶습니다. 네, 네. 각 보험사마다 커버리지도 약간씩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제품군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예, 요즘은 기존에는 없던 건데 네, 귀속형 보청기에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귀속형 네네. 보청기, 커스텀 히어링 에이드라고 하는 거 있고 귀걸이형 그러니까 네, 비하인드 이어라고 해서 기성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귀에 걸고 하는 거 있는데 충전 방식이 이제 기존까지는 비하인드 이어 그러니까 네. 귀걸이형에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술이 발달해서 무선 충전 방식으로 귀속형 보청기도 충전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충전 시간 대비 이용 시간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네, 보통 16시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1회 충전 시 28시간, 28시간까지 와. 사용 시간이 늘어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품군도 플랫폼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급 모델일수록 플랫폼이 멀티 플랫폼 형태로 가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플랫폼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스피치,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소리라든지 타겟 사운드하고 백그라운드 사운드, 잡음하고를 한 플랫폼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버겁고 속도도 느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고급형일수록 그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 이 플랫폼에서는 스피치나 타겟 사운드만 처리하고 네. 또 나머지 별도의 플랫폼에서 잡음이라든지 백그라운드 노이즈 같은 걸 처리하기 때문에 네.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음감, 음색, 음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돼 있어서 네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작년에 만약에 그거를 했던 분들, 네. 보청기를 하셨던 분들도 뭐 기능상의 이상이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올해 다시 매년 그걸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 좋은 더 좋아진 보청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되는데 보청기에도 이게 적용이 바로바로 되네요. 네. 예, 정말 맞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품도 좀 뭐가 추가가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방송을 들으시고 또 문의해 오신 분도 계셨다면서요. 예,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스타키 보청기 네. 여러 가지 이 보청기의 기능을 벗어나서 일종의 스마트 헬스 기기로 진화한 그 스타키 보청기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제품을 찾는 분들이 어. 꽤 있으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방송이 정말 대단히 위협적이구나. 그럼요. 예, 정말 하는 걸 많이 들으시고 예, 특별히 보청기 관련해서는 이 피콜로 보청기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한의분들이 굉장히 네,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청기에 관한 아직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도 많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보청기에 대해서 아주 고질적인 오해가 있고 네. 편견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정말 그런 건 편견, 그 오해, 이 벽을 얼마나 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네.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하고 아, 겉으로 보이는 게 겉으로 보이는 조금 게 그래서. 네.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어 일단 보청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네. 미용보다는 기능, 그렇죠. 소리 네. 이거에 중점을 둬서 주로 제가 권한 게 그 귀거리형 네, 네. 보청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귀거리형 보청기는 밖에서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스페이스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네. 각종 옵션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난청 패턴, 아주 난해한 난청 패턴이라고 해도 이렇게 주파수 조절을 잘 하면 네.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주로 그 귀걸이형 보청기를 권해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귓속형 보청기를 하셔라.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의 단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아서 조금 한계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올해는 아마 작년에 그 귀걸이형을 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귀속형 보청기, 소형 보청기, 초소형 보청기로 넘어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작년에 했던 분들이 연락을 오셔서요. 네. 지금 두 번째는 귀속형으로 지금 옮겨 가시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예. 귀걸이형으로 이제 하셨다가 이제 잘 사용하시니까 익숙해지셨고 그러면 이제 기술력도 발전했으니까 귀속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예.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스타키 보청기와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집약된 보청기잖아요. 스타키 보청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순한 보청기라기보단 그 스마트 헬스 스마트 기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보청기로서 이제 잘 듣게 하는 거는 네. 물론 있는 그건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양이고 거고. 그다음에 낙상 네. 예를 들어서 쓰러지거나 뭐 어디 가서 응급 상황을 맞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세 또 혼자 드신 계실 분들. 때는 더 위험하죠. 네. 이런 분들은 보호자 지정하시는 어떤 가족분들이라든지 보호자하고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등록이 되면 네. 이분이 쓰러져서 상당 시간,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네.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아. 보호자한테 네, 네. 보호자 전화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약속 시간이라든지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지정해 놓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해 놓으면 네. 보청기에서 그 시간이 되면 소리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예, 뭐 말소리로도 할 수 있고 네, 네. 어떤 경보음으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시간이 되면 약을 드시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이 보청기에 그런 뭐 어떤 뭐 방송과 연결되는 기능까지도 아직은 방송과 연결되는 기능이라면 블루투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돼 있죠. 그렇군요. 네, 예, 네. 블루투스 그건 기능. 기본적으로 돼 있는 예, 거고. 블루투스 네. 기능이 돼 있어서 네. 전화기하고 보청기를 연결하면 전화기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유튜브나 통화 소리를 네, 네. 다 보청기에서 직접 다이렉트 스트리밍으로 진짜? 들려주니까 네. 기존에 그냥 보청기로 증폭해서 듣는 그 음질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네, 거죠. 네. 그러네요. 예, 네. 차원이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네, 나서 블루투스 기능은 아주 기본 옵션이고요. 기본 옵션이군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번역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28개국어가 번역이 가능한답니다. 야,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28개국어면 뭐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를 그렇죠. 다 번역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네. 뭐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영어를 또 다른 나라 예, 말로 그렇죠. 번역할 수도 어떤 있고. 밖에 나가 세계 어떤 나라의 말이 들려도 네. 모든 게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게 보청기의 기능에 이제 탑재되는 거죠. 야, 벌써 이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시판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양은 탑 오브 더 탑 모델, 네네. 최상위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구입하시려면 보험 커버리지를 요게 안 되면 코페이를 내시면은 요 기능이 탑재된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올해 특별히 이제 보험사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뭐 작년에 뭐 맞추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 보험 적용이 안 되셨던 분들도 새롭게 이제 적용되는 보험도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보험사도 많이 확대가 됐고 보험 커버리지 되는 곳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험 적용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어떤 보청기 그 업체에 가셨다가 생각지 못한 비용을 조금 더 이제 지출하셨다는 분들도 계셨다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이 일반인들이 이제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는 상황도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아주 새로운 현상이고 네.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보청기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보험에서 자기 보험은 500불이 커버가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 고가를 500불 커버리지로 이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네. 헷갈려 하시죠. 네. 예. 여기서 보면 좀 복잡하지만 좀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청기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반 리테일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1,000불, 1,500불, 2,000불, 비싼 거는 4,000불, 5,000불, 6,000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개당 가격입니다. 한쪽당 네네. 가격.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시려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500불이다. 보청기 가격이. 네. 그러면 양쪽 하시면 3,000불 그동안 내셨던 거예요. 네네. 4,000불 내신 분도 있고 네. 5,000불 내신 분도 있죠. 그게 이제 보험회사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자기들의 멤버에게는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네. 자기들의 멤버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낮추되 숫자는 올려주는 그런 딜을 한 거죠. 일종의 네.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보청기 제조사들하고 딜을 해서 네. 그 프라이스 스펙트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1,500불에서부터 과거에 1,500불서부터 2,500불까지 해당하는 고가격에 해당하는 보청기를 우리 회사에서는 스탠다드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2,500불서부터 5,000불까지 했던 그 사이에 있던 보청기 사양들에 해당하는 보청기를 우리 회사에서는 어드밴스드라고 이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외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아주 좋은 보청기 네. 고급 옵션에 해당하는 보청기 예를 들면 5,000불서부터 6,000불까지 해당하는 그런 보청기를 프리미엄이라고 하겠다 네.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커버리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네. 어떤 거 스탠다드는 500불, 뭐 베이직은 500불, 네. 스탠다드는 1,000불 또는 뭐 어드밴스드는 1,500불. 그다음에 프리미엄 네.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나눴다. 어떤 회사는 세 단계로 나누고 어떤 회사는 네 단계, 다섯 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리테일 가격이 아니라 보험회사 가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모든 종류의 보청기를 그 보험회사 가격 안에 그 프레임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커버리지가 500불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 내가 알던 보청기 최저 가격이 1,000불이었는데 어떻게 500불로 살 수 있느냐가 아니고 네. 그 1,000불짜리가 500불이 된 거예요. 보험회사 그렇게 된 거군요. 가격 프라이스 리스트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걱정 없이 그냥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지 보험회사마다 커버하는 게 있고 액세서리가 있어요. 액세서리. 예를 들면 네네. 보청기를 소리를 좀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따로 제작해야 되는 거 이어피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는 그것까지 다 커버해 주는 회사가 있고 네. 어떤 회사는 그거는 안 되고 개인 부담해라 하고서 이제 어. 프라이스 리스트를 준 회사가 있어요. 네. 네. 뭐 그런 거는 따로 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조금 울분을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이 기존에 네. 이제 제가 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국 분들이 외국인들 미국인들 네네. 하는데 그 업소에 가서 이제 보청기를 하시는데 네. 일부 어디서는 무조건 코페를 내야 한다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뭐 상관없이 내용에 예, 상관없이.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네.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물론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 피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왜냐면 저렴하게 구입한 거기 때문에 네. 일반 리테일 프라이스처럼 굉장히 비싼 값을 드리고 했으면 그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니까 네. 그건 무료 서비스가 가능한데 네.
보험회사에서 구입하신 거는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네. 1년이 지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저스먼트를 한다든지 그걸 고친다든지 뭐 하면 서비스 피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스 비즈마다 코페이를 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피스 비즈 피를 내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를 할 때도 서비스는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뭐 3년 안에는 무료로 하지만 오피스에 방문해서 그거를 드랍하고 프로세스를 할 때는 그 서비스 피를 내는 게 맞는데 네. 뭐 처음부터 코페이를 몇백 불씩 내는 거는 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 그러니까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코페이를 이렇게 몇백 불씩 내셨던 분들이 다시 피콜로 보청기에 오셔서 예, 그런 새롭게 분들은 알게 되시는군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네. 분들은 그런 미리 선불을 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요. 보통 저희가 이게 보험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피콜로 보청기에서는 각 보험사,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예, 거죠. 커버리지는 다 그 계약을 저 같은 프로바이더 계약을 하면 네. 그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그 환자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고 들어가면 네. 그 커버리지가 페이퍼 베이스로 이렇게 쫙 나올 수 있어요. 프린트가 네.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커버리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뭐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매년 그 팔리시가 매년 이렇게 바뀌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그거를 정말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보청기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피콜로 보청기에서 그 자세한 그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먼저 아시고 거기에 맞게 네,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또 우리 한인 사회가 한인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또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항상 뭐 세미나도 해 오셨고 정기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뭐 하던 거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올해도 아마 많이 좀 더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인쇄물 예를 들어서 브로셔라든지 카탈로그 이런 거를 좀 많이 인쇄를 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입수가 되는 대로 네. 여러분들의 뭐 주소가 입수가 되는 대로 아마 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1년 되면 이제 1년 되면 다시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커스터머 관리 차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많은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미나도 많이 할 거고요. 네.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인력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그런 기회를 많이 넓힐까 생각 중입니다. 네. 특별히 또 올해는 좀 그 보험 커버리지 그 보험 회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예.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피콜로 보청기 하면 우리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네. 보험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한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인종이 이제 손님으로 많이들 오신다면서요. 예, 네. 저도 예상 밖이었는데요. 어떻게 뭐, 알고 오셨나? 네. 미국 본토민들, 백인들, 흑인들도 많이 오시는 네. 오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와. 태국, 네. 무슨 또 미국에 살고 계신 네. 인도네시아 분, 태국 분 아니면 뭐 아랍에서 오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소개받고 어.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이 또 추천해 주셔서 오시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네. 또 많이 오시죠. 네네. 보험회사에서 소개시켜 주셔서 온 까다로운 태국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네. 이분은 보청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청기의 장단점을 나름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많이 써보셨으니까.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를 그냥 하시게 트라이 하시게 했는데 네.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왜 망설이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이분은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음. 난청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아. 안 들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네. 이분을 잘 맞게 잘 들린다는 소리를 듣게 맞춰주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네네. 게다가 이분이 원하는 건 큰 보청기 귀에 거는 게 아니고 네. 커스텀 메이드 그러면 된 또 거였어요. 더 쉽지 예. 않잖아요. 그러면 네.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잘 돼서 네. 만족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커버리지가 높은 분이 아니었어요. 에트나 보험으로 500불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보청기 성능만에 의존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 커스텀 메이드를 할 때 그 만드는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증폭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오더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청기 히어링 에이드 스페셜리스트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떤 오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달라져요. 네네. 거기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갖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성능에만 의존하면 그런 분들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특수한 오더를 했죠. 네. 그랬더니 잘 들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만족을 못 하셨군요. 못 하셨죠. 네. 의심이 많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다른 데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심을 많이 했는데 잘 들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태국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네. 또 태국이신가요? 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네. 본인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소개로 왔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가라 그랬다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 보셨는데 만족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도 뭐 똑같으려니 생각하고 오셨는데 예상외로 이제 만족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예. 물론 제가 뭐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말을 이해하고 네. 한국말로 컴플레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한국말로 불편을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데라서 여러분들께 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본인이 느끼는 건데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사실 예. 이거를 뭐 영어로 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예. 그래서 피콜로 보청기가 이제 한국어로 정말 편하게 그러니까 불편함과 어떤 증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설명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오신 분이 한국말로 상담해드리고 그러니까 청력 검사하고 나서 네. 지금 상태가 이렇고 지금 이런 소리는 안 들리고 이런 소리는 들리시고 네.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편이 있으시고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네.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난청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벙어리 냉갓을 마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죠. 그러니까 네. 어디에 말도 못하고 네. 불편한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나만 이상한 건지 다들 그런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마음이 편해지시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잘 들리시고. 예.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케이스가 또 있으셨어요? 어제 오신 분인데 1년 네. 전에 구입하신 분이에요. 어. 한국 분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어떤 분의 성향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난청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맞춰드리면 그 순간에는 잘 들린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건 저도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도 잘 들린다고 하시고 가서는 안 들리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어제 오신 분은 그때 잘 들린다고 하고 가셨는데 네. 1년 만에 오신 거죠.
1년 그 이후로 네. 그 이후로 사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요? 예,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왜 안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너무 잘 들리다 보니까 뭐 왕왕거린다 하는 거죠. 본인 목소리도 너무 잘 너무 크게 들리고 네. 그런 경우도 불편한 겁니다. 그거는 보청기가 확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너무 많이 크게 왕왕거려도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은 이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쓰겠다고. 좀 예, 빨리 그렇게 해서. 오시지.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이 컴플레인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루머가 돼가지고 네. 보청기 써도 소용없어. 그러니까요. 보청기 쓰면 왕왕거리기만 하고 더 불편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후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또 게 있으면 중요하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네. 커뮤니케이션 안 하시고 보청기는 그런 거야라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또 어쩌면은 우리 한국 분들 정서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 좀 미안한 것도 미안한 있겠죠. 마음이 들어서 그러실 수도 더군다나 있거든요. 네. 미국인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피콜로 보청기에서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우리 원장님은 조금 좀 바빠지시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 예, 고칠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는데 제발 네. 좀 네. 그 보청기 비즈니스의 특성이 뭐냐면 이분들이 난청을 앓고 있는 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급해지고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지고 합니다. 변하신 오래되면. 거죠. 네, 예. 네. 짜증은 좀 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네, 제 피콜로 보청기에서는 이렇게 한국어로 작은 불편함까지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